비가 내리는 서울의 한강 다리 위에서 차미는 차 안의 핸들을 쥔 채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왜 나만? 왜 하필 나일까?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소리에 묻혀 거의 들리지 않았다. 45세의 차미는 한국의 IT 거물을 이끄는 억만장자였다. 그녀의 회사 미래테크는 스마트폰과 AI로 세계를 사로잡았지만 이제 그녀의 삶은 끝나가고 있었다. 의사의 말은 명확했다. 3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그 무자비한 병이 그녀의 폐를 갉아먹고 있었다. 차미는 레즈비언이었다. 한국 사회에서 그 사실을 숨겨온 지 20년. 그녀의 연인, 차연은 10년 전부터 그녀의 곁을 지켜왔다. 차연은 차미의 회사에서 마케팅 디렉터로 일하며 비밀스러운 사랑을 나누었다. 그들은 한옥 스타일의 펜트하우스에서 조용히 살았다. 하지만 차미의 병이 알려지자 언론은 그녀를 비밀의 여왕으로 불렀다. 차미 회장, 동성애자라는 소문이 이 기사들은 그녀의 사생활을 파헤쳤다. 한국의 보수적인 사회에서 그녀의 사랑은 여전히 금기였다. 그날 오후, 차미는 병원에서 퇴원했다. 마지막 날을 어떻게 보낼까? 그녀는 차연에게 물었다. 차연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항상 그랬듯이 차연은 42세, 부드러운 미소와 강인한 눈빛을 가진 여자였다. 그녀는 차미의 성공 뒤에서 조용히 지지해왔다. 두 사람은 대학 시절 서울대 캠퍼스에서 만나 사랑에 빠졌다. 그때는 90년대, 동성애가 거의 공개되지 않던 시대였다. 그들은 비밀 데이트를 하며 한강에서 피크닉을 하고 남산타워에서 불빛을 보며 약속했다. 영원히 함께할게. 하지만 이제 영원은 끝나가고 있었다. 차미는 차 안에서 스마트폰을 켰다. 이메일이 쏟아졌다. 회사 이사회는 그녀의 후임을 논의 중이었고 자선재단은 그녀의 유산을 기다렸다. 돈. 그게 다야. 차미는 중얼거렸다. 그녀는 평생 돈을 쌓아왔지만 진짜 가족은 없었다. 부모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형제자매도 없었다. 차연이 유일한 피부치였다. 아이를 가져야 해. 갑자기 차미의 마음에 그 생각이 스쳤다. 그녀는 차를 돌려 고아원으로 향했다. 서울 외곽의 작은 고아원, 희망의 집. 한국의 고아원들은 정부 지원으로 운영되지만 자원이 부족했다. 차미는 이미 이곳에 기부해왔다. 원장님은 그녀를 보자마자 놀라워했다. 차미 회장님. 갑자기 웬일이세요? 차미는 직설적으로 말했다. 아이를 입양하고 싶어요. 오늘 당장. 원장님의 눈이 커졌다. 입양. 하지만 절차가. 게다가 회장님의 건강 소문이. 차미는 웃었다. 건강은 걱정 마세요. 제가 원하는 아이는? 내 쌍둥이 소녀들. 그 아이들요. 원장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 쌍둥이, 은지, 은하, 은서, 은비. 10살 된 사쌍둥이 자매. 부모를 잃은 지 5년. 한국의 복잡한 입양 시스템 때문에 아직도 고아원에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다. 은지는 리더, 은하는 장난꾸러기, 은서는 조용한 예술가, 은비는 책벌레.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함께하는 가족. 차미는 아이들을 만났다. 고아원의 작은 방에서 내 소녀는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다. 할머니, 왜 왔어요? 은지가 물었다. 차미는 웃었다. 할머니가 아니야? 엄마가 될 거야? 너희 모두를. 아이들은 서로를 보며 속삭였다. 진짜. 우리 4명 다. 차미는 서류를 서둘러 처리했다. 그녀의 변호사와 영향력으로 그날 오후 입양이 완료되었다. 한국의 법은 복잡했지만 돈과 의지가 있으면 가능했다. 차연은 그 소식을 듣고 펜트하우스로 달려왔다. 미야, 미쳤어. 마지막 날의 입양. 우리가 어떻게? 차미는 차연의 손을 잡았다. 연아, 이게 내 마지막 선물이야. 너와 나, 그리고 이 아이들.
우리 가족 차연은 울었다. 두 사람은 창가에 서서 한강을 보았다. 비가 그치고 무지개가 떴다. 한국의 가을 하늘이 그랬듯 아름답고 슬펐다. 그날 밤, 내 사쌍둥이는 펜트하우스에 도착했다. 서울의 야경이 창밖으로 펼쳐졌다. 아이들은 처음 보는 고층 빌딩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와, 엄마. 이게 우리 집, 은하가 소리쳤다. 차미는 웃으며 말했다. 그래, 이제 여기서 살자. 차연은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끓였다. 한국 가정의 따뜻한 냄새가 집 안을 채웠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차미는 아이들에게 말했다. 나는 곧 갈 곳이 있어? 하지만 너희 엄마인 차연 언니가 지켜줄 거야. 아이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은지는 차미의 손을 잡았다. 엄마, 우리 영원히 함께 할게. 그 순간 차미의 가슴이 벅찼다. 그녀의 삶이 마침내 완성되는 듯 했다. 하지만 이 입양 소식이 언론에 새어나가기 시작했다. 차미 회장, 죽음 직전 사쌍둥이 입양. 충격의 비밀 가족, 헤드라인들이 쏟아졌다. 한국 사회는 술렁였다. 보수단체들은 동성 커플의 입양, 도덕적 문제라고 비난했다. 차미의 회사 주가는 흔들렸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반역이 시작되었다. 차미의 오랜 비서, 김수진. 그녀는 차미의 비밀을 알고 있었고 질투심에 차연을 미워했다. 왜 차연일까? 내가 더 나았을 텐데. 수진은 언론에 익명으로 정보를 흘렸다. 다음 날 아침, 펜트하우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은서가 종이로 접은 학을 날리고 은비가 책을 읽으며 은지와 은하는 차미의 옷장을 뒤지며 장난을 쳤다. 엄마, 이 드레스 예뻐. 입어봐. 차미는 웃으며 아이들을 안아주었다. 그녀의 몸은 이미 약해져 있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건강했다. 차연은 커피를 타며 지켜보았다. 미야, 이 아이들. 정말 우리 거야. 차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 우리 가족이야. 한국의 전통처럼 혈연이 아니어도 사랑으로 묶인 가족. 그들은 함께 한강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가을 단풍이 물든 서울의 거리. 한국의 주말 아침, 가족들이 산책하는 풍경 속에서 그들은 특별했다. 내 사쌍둥이는 손을 잡고 걸었다. 엄마들, 우리 아이스크림 사줘. 은하가 떼를 썼다. 차미와 차연은 서로를 보며 웃었다. 그들의 손이 스쳤다. 비밀스러운 터치, 한국 사회의 시선 속에서조차 따뜻했다. 하지만 공원 벤치에 앉아 있을 때 차연의 전화가 울렸다. 회사에서였다. 차연 디렉터, 회장님 소식 들었어요. 주주들이 난리예요. 입양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어요. 차연의 얼굴이 굳었다. 알았어요. 곧 갈게요. 차미는 차연의 어깨를 토닥였다. 가에 내가 없으면 안 돼. 차연은 떠나기 전 차미에게 속삭였다. 사랑해. 항상 그 말은 그들의 비밀 코드였다. 10년 동안 위험한 순간마다 속삭이던 말. 이차미는 아이들과 집으로 돌아왔다. 오후, 그녀는 회사로 불려갔다. 이사회 회의실에서 수진의 눈빛이 차가웠다. 회장님, 이 입양은 회사의 이미지를 해칩니다. 게다가 당신의 성적 지향이. 수진의 말에 이사회가 웅성거렸다. 차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 성적 지향. 그게 문제인가? 나는 레즈비언이다. 차연을 사랑한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입양했다. 그게 내 선택이다. 회의실이 얼어붙었다. 한국의 기업 문화에서 이런 고백은 파국이었다. 회장님, 미쳤어요. 누군가 소리쳤다. 차미는 웃었다. 미쳤지. 사랑에 미쳤어. 이제 물러날게. 회사 경영권을 차연에게 넘겨. 그녀의 선언은 충격이었다. 수지는 이를 갈았다. 차연. 그 여자가? 제가 더 자격 있어요.
수진의 질투는 오래된 것이었다. 그녀는 차미를 동경했지만 차연의 사랑을 견디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온 차미는 피곤해 지쳐 침대에 누웠다. 아이들이 그녀를 둘러쌌다. 엄마, 왜 슬퍼? 은서가 물었다. 차미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니야. 엄마는 행복해. 너희 덕분에 그날 밤 차연이 돌아왔다. 미야, 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주식시장이 폭락했어. 차미는 모든 걸 털어놓았다. 차연은 안아주었다. 괜찮아. 우리가 함께라면 두 사람은 발코니로 나갔다. 서울의 밤하늘, 별이 반짝였다. 한국의 전통 차를 마시며 그들은 추억을 나눴다. 기억나. 추계문화제 때 우리 첫 키스. 차연이 웃었다. 차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부터 영원할 줄 알았어. 하지만 반역의 그림자는 드리워졌다. 수지는 언론에 더 많은 정보를 흘렸다. 차미 회장, 동성애 스캔들. 임양은 쏘. TV 뉴스가 펜트하우스를 비췄다. 이웃들은 속삭였다. 저 집에. 그런 사람들이 한국의 사회적 압력은 무거웠다. 차미의 재단 후원자들이 철회했다. 아이들은 학교 등록을 거부당했다. 동성 부모. 안 돼요. 은지는 울었다. 엄마, 우리 왜 미워해? 차미는 아이를 안았다. 세상이 아직 준비 안 됐어. 하지만 우리는 강해. 차연은 회사에서 고군분투했다. 수진의 음모로 이사회가 차연을 해임하려 했다. 차연 씨, 당신의 관계가 문제예요. 차연은 싸웠다. 사랑이 문제. 그럼 한국 사회가 문제죠. 그녀의 연설은 내부에서 지지를 얻었다. 젊은 직원들이 그녀를 지지했다. 차연 디렉터를 믿어요. 하지만 수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차미의 의료 기록을 훔쳐 입양은 사기. 죽기 전에 쇼를 한 거야 라고 유포했다. 충돌은 고조되었다. 차미의 건강이 급속히 나빠졌다. 병원에서 그녀는 산소 마스크를 썼다. 연아, 아이들 돌봐줘. 차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함께 있을게. 내 사쌍둥이는 병실 문 밖에서 기다렸다. 은비가 그림을 그려 들고 왔다. 엄마, 이거 봐. 우리 가족 그림. 그림 속에는 차미와 차연, 내 자매가 한강에서 손잡고 서 있었다. 한국의 단풍과 김밥 피크닉. 차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마워, 내 새끼들. 언론의 공세는 거셌다. 시위대가 펜트하우스 앞에 모였다. 동성 입양 반대. 전통 가족 지켜라. 한국의 보수 세력이 들고 일어났다. 차미의 과거가 파헤쳐졌다. 대학 시절 동성애 클럽 소문, 차연과의 비밀 여행. 차미는 국가의 수치, 온라인에서 해시태그가 퍼졌다. 하지만 반대만큼 지지 목소리도 나왔다. 젊은 페미니스트 그룹이 사랑의 자유. 차미를 지지해라고 캠페인을 벌였다. 서울 거리에서 무지개 깃발이 나부꼈다. 수진의 반역은 절정에 달했다. 그녀는 차미의 유언장을 위조하려 했다. 차연에게 모든 걸 넘기지 마, 나에게 주라고. 하지만 차미의 변호사가 이를 적발했다. 김수진 씨, 당신의 행동은 범죄예요. 수진은 체포되었다. 그녀의 고백은 충격이었다. 차미를 사랑했어요. 차연 때문에. 미워했어요. 수진의 감정은 복잡했다. 동성애자에 대한 그녀의 증오는 자신의 억눌린 감정에서 왔다. 한국 사회의 금기 속에서 그녀도 고통받는 영혼이었다. 차미는 퇴원했다. 마지막 날이 다가왔다. 그녀는 아이들과 차연을 데리고 제주도로 떠났다. 한국의 아름다운 섬, 푸른 바다와 오름. 그곳에서 그들은 전통 한옥 펜션에 머물렀다. 제주 흑돼지 구이와 해산물로 저녁을 먹었다. 아이들은 도라르방을 만지작거리며 웃었다. 엄마, 여기서 영원히 살자, 은지가 말했다. 차미는 미소 지었다. 그래, 영원히.
밤, 참이와 차연은 해변을 걸었다. 파도 소리가 그들의 대화를 삼켰다. 연아, 미안해. 너를 이렇게 끌어들여서. 차연은 참이의 손을 잡았다. 바보야. 이게 우리의 사랑이잖아. 한국의 바다처럼 깊고 영원해. 그들은 키스했다. 부드럽고 슬픈 키스. 바람이 그들의 머리카락을 흩뜨렸다. 제주의 달빛이 그들을 비췄다. 다음 날 참이의 상태가 악화되었다. 펜션 침대에서 그녀는 아이들을 불렀다. 은지야, 은하야, 은서야, 은비야. 엄마가 갈게. 하지만 너희는 강해져. 차연 엄마를 사랑하고 서로를 지켜. 아이들은 울었다. 엄마, 가지마. 은지가 소리쳤다. 참이는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다. 사랑해. 모든 걸 너희에게 물려줄게. 회사, 집,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 참이는 눈을 감았다. 조용히, 평화롭게. 차연은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미야. 영원히 제주의 새벽이 밝아왔다. 한국의 자연이 그녀를 안아주었다. 장례식은 서울에서 열렸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반대자도, 지지자도. 차연은 연설했다. 참이는 사랑을 선택했다.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선택. 아이들은 참이의 사진 앞에 꽃을 놓았다. 은하는 속삭였다. 엄마, 우리는 강해질게. 참이의 죽음 후 충격이 시작되었다. 그녀의 유언장이 공개되었다. 모든 재산을 차연과 내 사쌍둥이에게. 그리고 한국의 LGBT 청소년 쉼터 설립의 50% 기부. 한국 사회는 놀랐다. 억만장자의 유산이 동성애와 고아 지원으로. 언론은 참이의 마지막 반전지라고 보도했다. 주식시장은 안정되었고 회사 미래테크는 차연의 리더십 아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젊은 세대가 그녀를 지지했다. 차연 회장, 멋져. 하지만 아이들은 고통스러웠다.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다. 너희 엄마들. 이상의 은서는 울며 집으로 왔다. 차연 엄마, 왜 우리 미워해? 차연은 아이들을 안았다. 세상이 아직 모르지만 우리는 가족이야. 한국의 전통처럼 을 이겨내자.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상담을 받았다. 한국의 정신건강센터에서 그들은 치유의 길을 찾았다. 내 사쌍둥이의 다음 행동이 모두를 놀라게 했다. 한 달 후, 그들은 참이의 장례식에서 시작된 캠페인을 이어갔다. 은지가 주도한 미래의 가족 프로젝트. 아이들은 학교에서 동성애와 이양에 대한 에세이를 썼다. 우리 엄마 참이는 영웅이야. 사랑으로 우리를 구했어. 그들의 이야기가 SNS에 퍼졌다. 한국의 청소년들이 공감했다. 참이유산 해시태그가 트렌딩 되었다. 차연은 쉼터를 세웠다. 서울 변두리의 작은 건물, 미연 쉼터. 참이의 이름에서 딴 이름. 그곳에서 LGBT 청소년들이 모였다. 제사 음식처럼 따뜻한 밥을 먹고 한복을 입은 문화 워크숍을 했다. 아이들은 자원봉사를 했다. 은하는 그림을 그렸고 은비는 책을 읽어주었다. 한국의 전통 축제, 추석에 그들은 달맞이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참이 엄마가 자랑스러워. 수진의 재판이 열렸다. 그녀는 감옥에서 차연에게 편지를 썼다. 미안해요. 나도 사랑을 몰라서. 미워했어요. 차연은 용서했다. 당신도 쉼터에 와요. 치유받아요. 수지는 출소 후 쉼터에서 일했다. 그녀의 변화는 기적이었다. 한국 사회의 이 풀리는 순간. 시간이 흘렀다. 1년 후, 내 사쌍둥이는 11살이 되었다. 그들은 차연과 함께 남산타워에 올랐다. 서울의 불빛이 펼쳐졌다. 엄마, 참이 엄마가 보고 있을까? 은서가 물었다. 차연은 미소 지었다. 항상. 그들은 랜턴을 날렸다.
한국의 연등 축제처럼 소망을 담아. 행복한 가족, 영원히. 반대 세력도 변했다. 일부 보수단체가 참의의 유산을 인정한다고 성명을 냈다. 한국의 변화는 느렸지만 시작되었다. 차연의 연설이 전국 뉴스에 나왔다. 사랑은 혈연이 아니야. 마음이야. 참의가 가르쳐준 대로. 아이들의 행동은 충격이었다. 그들은 참의의 회사에서 인턴십을 시작했다. 11살의 삿쌍둥이가 AI 앱을 개발했다. 참의 엄마의 꿈, LGBT 아이들을 위한 상담 앱은 히트쳤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다운로드했다. 이 아이들. 대단해. 2년이 지나 쉼터는 성장했다. 제주에 지점을 열고 한국 전역으로 퍼졌다. 차연은 참의의 빈자리를 메우며 살았다. 밤마다 그녀는 참의의 사진을 보며 속삭였다. 오늘도 아이들 잘 키웠어. 내 삿쌍둥이는 각자의 길을 갔다. 은지는 리더가 되어 학생회장, 은하는 예술가로 미술 전시회, 은서는 작가로 책을 썼다. 은비는 과학자로 로봇대회 우승. 우리 엄마들의 사랑 덕분이야. 한국 사회는 변했다. 동성 결혼 법안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차연의 증언이 국회에 불려갔다. 참의와 나는 가족이었다. 아이들도. 이걸 인정해주세요. 청년 의원들이 박수를 쳤다. 보수 측도 인권 존중시라고 말했다. 참의의 유산이 사회를 움직였다. 어느 가을, 그들은 한강으로 피크닉을 갔다. 김밥과 떡볶이, 한국의 간단한 음식. 아이들은 이제 12살, 키가 훌쩍 자랐다. 차연 엄마, 참의 엄마랑 결혼했어. 은하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차연은 웃었다. 응, 마음으로 결혼했지. 그들은 참의의 재를 뿌린 강물을 보았다. 엄마, 고마워. 내 덕분에 우리는 빛나? 충격의 행동은 계속되었다. 삿쌍둥이들은 국제 컨퍼런스에 초대되었다. 유엔에서 지향과 사랑의 이야기를 발표했다. 우리 엄마 참의는 마지막 날 우리를 선택했다. 우리는 그녀를 선택했다. 세상이 놀랄 만큼 강하게 청중이 일어나 박수쳤다. 한국 대표가 눈물을 흘렸다. 집으로 돌아온 그들은 펜트하우스에서 송년회를 했다. 한국의 설날처럼 떡국을 먹고 소원 빌기. 차연은 말했다. 참의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도. 영원한 가족. 결말은 인간적이었다. 슬픔 속에 피어난 사랑. 한국의 한이 풀리고 희망이 싹 텄다. 참의의 마지막 날은 시작이었다. 내 삿쌍둥이와 차연의 행동은 모두를 놀라게 했고 세상을 바꿨다. 사랑은 국경과 성별을 초월했다.